12페이지 암페어 법칙 봅시다. 암페어 법칙은 얘도 말 그대로 발견한 거야. 법칙인데 얘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회곡선을 잘 그려야 돼. 회곡선. 계산을 좀 쉽게 하려면 가능하면 원의 형태로 안 하면 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원이나 구의 형태로. 구가 아니라 무조건 원이지. 원의 형태로 이렇게 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얘를 I로 나온다고 하자.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건데 반지름 봐요. 다 똑같은 자기장이 걸리겠지?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장을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자기장이 걸릴 거야. 전류에다가 이제 투자율을 곱하면 이 자기장이 작동하는 뭐라고 할까? 회곡선과 자기장 곱한 값. 여기서는 뭐 2파이 R이죠. 이게 이제 같더라. 이제 암페어 법칙.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그 문제가 뭐 많이 나오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잖아. 전류가 I1, I2 예를 들어서 I3 이렇게 나왔겠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섞여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가 다른 거야. 이게 달라. 만약에 이게 파란색으로 잡으면 이 두 개만 고려해. 얘가 만든 거, 얘가 만든 거. 그리고 내가 곡선을 어떻게 회곡선을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곡선 방향, 예를 들어서 막 I1과 I2 두 개가 합쳐져서 자기장을 만들면 약간 두 개의 자기장이 이제 합쳐지면 이렇게 삐딱한 모양 나오지 않겠어? 자기장이? 요거를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요 방향, 내가 회곡선을 잡은 요 방향의 B만 갖다 여기다 곱해야 돼. 이렇게 탄전처럼 나와. 이렇게 해서 다 곱해야 돼. 그러니까 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싹 다 이렇게 회곡선을 따라서 접근을 해주면 이게 여기 나옵니다. I1과 I2는 두 개를 더하는 거죠. I1과 이유를 해주면 B를 따라서 이렇게 접근해. L을 따라서 B를 이렇게 접근한 값이 나옵니다. 복잡한 연산을 시키지 않을 거고 암페어 법칙이 출제 의도면 그냥 원을 줄 거고 I1, I2는 원의 중심에서 또는 그거에 아주 가깝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줄 거야.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가게 되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이 안에 회곡선 내부에 있는 것만 봐야 돼. 만약에 빨간색 쪽으로 간다. 이걸로 가면은 유제로에 I2 더하기 I3로 가. 이걸 계산할 값은 어떤 형태로든 회곡선을 이렇게 잡았든 저렇게 잡았든 이 두 개를 포함하면서 잡으면 이 접근값이 항상 같아요. 어떤 회곡선을 따라서 접근을 하더라도 이 접근의 결과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 전류의 크기만 넣는 거예요. 이것도 경험으로 발견한 겁니다. 아직도 잘 몰라 왜 암페어 법칙이 되는지. 가만히
이걸 놓고 이 수식을 되게 정교하게 다루는 걸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전자기하고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아름답게 수식을 꾸민 게 막스웰 방정식이고요. 암페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무한직선 도선 같은 게 되게 쉽지 그러면. 무한직선 도선은 이 아이가 지나가는 게 무한직선 도선인데 거리 R 이거 좀 되잖아. 그렇지? 조공식이 이거야. 그래서 자기장 B는 뭐가 되겠습니까? 2파이 R는 미제로 R. 그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이 Y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주변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비오샤워 법칙 결과가 똑같다. 그럼 뭐 암페어 법칙 쓰지 왜 이거 쓰냐? 그래서 암페어 법칙 위주로 해. 비오샤워 법칙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잖아. 그 대칭성이 완전히 깨져 있구나. 뭐 그런 경우. 13페이지 원통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아마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전류가 원통에서 흐르는 거야. 지점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원통. 원통형 자기장, 아니 원통형 뭐라고 할까? 전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도 이제 두 개로 나눠봐야 돼. 원통형 내부, 원통 안에 내부에서의 자기장과 원통 바깥에서의 자기장이 좀 달라. 전류가 이 원통이 균일하게, 전자가 균일하게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자. 전자가 균일하게,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건데 수많은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바깥은 쉽지. 어차피 이 전체가 I라는 걸 아니까 암페어 법칙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내부가 좀 문제지. 내부는 내가 어떻게 이제 폐곡선을 만드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거리 이만큼 R이다 그러면 이렇게 폐곡선을 만들어요. 그 내부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그럼 전류를 나눠봤잖아. 그지? 만약에 원통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라지 R이라고 놓을까? 이 I를 비례배분해서 나눠가지면 만약에 R이 라지 R보다 이렇게 작으면 전류는 얼마나 가져? 밀제로에 I 대신에 뭘 넣어야 돼? 높이는 똑같으니까 단면적만 보면 파이 R의 제곱분의 파이 R의 제곱만큼 전류를 가져가겠지. 이렇게 비례분해서 요만큼 이게 소위 원통 내부 암페어 고리 안쪽. 암페어 고리 내부의 전류가 되는 거예요. 딱 거기에 이렇게 비례하는 만큼 자기장이 형성된다. 근데 그 자기장도 수직하는 방향이에요. 응? 그래서 B 곱하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얼마입니까? 2파이 R죠? 2파이 R.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형적으로 쭉 자기장이 여기 중심으로부터 바깥에 나올 때 쭉 증가해. 그래서 원통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원통 바깥에 원통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다.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뭐겠어? 얘가 그냥 항상 뭐야? i지? 그래서 b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얘는 바깥에 썼을까? 유리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원통형 전류는 내부에 있을 때는 선형적으로 자기장이 늘다가 그다음부터는 유리함수 곡선 따라서 감소해. 되겠죠? 그게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솔레노이드 해볼게요.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도선을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솔레노이드는 단면을 자르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쪽이 있어. 전류가 흘러갈 건데 전류가 이렇게 돌 텐데 뱅글뱅글 돌 때 그 안쪽 내부의 자기장 세기를 거는 거야. 역시 또 얘도 마찬가지야. 자기장을 패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적분을 해주면 더해주면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전류에 비례할 텐데 여기 조금 변화가 있어. 얘가 전류가 많아. 몇 번 감았다 할까? 뭐 n번 감았다 할까? 그럼 전류가 n개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감은 밀도, 횟수 밀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단위 길이나 감은 횟수가 만약에 소문자 n이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n 곱하기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횟수 밀도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전체 감은 횟수가 나온다. 전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카운트한 거야. 근데 패곡선을 잡아야 한다고 했잖아. 전류를 따라서 나는 여기에 자기장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 자기장을 구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뭘 상관은 없는데 일단 패곡선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은 자기장하고 수직 방향이니까 곱하면 사인 세타면 0이야. 이쪽 방향이 자기장 어차피 의미가 없고 여기 바깥이니까 자기장이 아예 없고 안쪽만. 그래서 이쪽을 계산해주면 이 길이를 뭐 DL이라고 볼까요? DL. 여기 자기장 B는 이 길이가 DL이면 횟수 밀도가 만약 소문자 n이면 n 곱하기 DL만큼 감았겠지?
그 횟수만큼 i가 지나갈 때 투자의 곱하기 전류 되는 거예요. B는 n 무제로 i다. 우리 때는 미엔 i로 배웠던 거예요. 어릴 때 그런 락밴드가 있었어요. 미엔 i로.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를 이제 둥글게 말아가지고 연결하면 이제 토로이드 이렇게 됩니다. 토로이드는 그 길이가 얘를 잘라서 단면을 보면 얘랑 똑같아요. 이쪽에 이제 전류가 나오고 안쪽은 들어오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면 그리고 내부의 자기장을 B라고 놓으면 그리고 중심 반지름 R 이렇게 보면 자기장 곱하기 둘레인이 2파이알이잖아. 2파이 곱하고 유저로에 i를 다 곱해야 되는데 그 개수를 감원 횟수를 대문제니라고 볼게. 미래랑 얘도 똑같은데 만약에 얘가 단위 길이랑 감원 횟수를 스몰 n이라고 본다면 요 2파이알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길은 둘레의 길이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도 횟수 밀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도 미에 나요. 패러데이 법칙 볼게요. 15페이지에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패러데이 법칙이 아마 거의 2단원에서 한 문제 낸다면 아마 패러데이 법칙이 나올 것 같은데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라는 엔지니어가 과학 공부를 했거나 연구자는 아니었어요. 우연히 발견한 건데 패러데이 법칙을 얘기하려면 일단은 자기력 선소 플럭스를 먼저 정의를 해야 할 것 같아. 이거는 자기장이 흘러간다.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 이거를 어떤 특정한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본 거야. 그래서 단면의 면적에다가 자기장을 곱하면 이게 자기력 선속이 돼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이쁘게 90도만 나오지는 않겠지. 뒤에 좀 풀다 보면은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각도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면의 각도를 법선 벡터로 방향 벡터를 정해서 면 A라는 단면이 있는데 그 단면은 방향을 갖는데 그 방향을 하나로 정해야 되니까 법선 벡터로 방향을 정한다. 그 법선 벡터와 뭐라고 할까 자기장의 방향 그 나란한 방향만 가지고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벡터로 표현하면 자기장의 방향과 단면적의 방향, 단면적의 그러니까 자기장이 뚫고 지나가는 면이 그 면의 법선 방향과 되죠. 그래서 그 코사인 세터에서 해야 되고 면적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고 움직이면 움직인다니까. 하여튼 좀 복잡하게 나오면 접근해야 돼. 패러데이는 뭘 발견했냐면 그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자석을 코일에 이렇게 넣어본 거야. 그랬더니 코일에 전류가 흘렀다는 거지. 그 전류를 흐르게 했다는 거는 마치 전압을 넣은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전압을 넣었다라고 하긴 그렇고 이게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얘는 바깥에서 외력을 넣어서 만든 거라 반드시 회로가 닫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 닫혀 있긴 해야 돼 무조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움직일 건데 전자가 움직일 때 그때 받는 그 정도, 그 전압에 대응되는 걸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전압 개념도 전자도 몰랐으니까 전압 개념도 좀 희박해서 힘인 줄 알았어. 이름을 그렇게 기전력이라고 붙인 건데 사실은 기전력도 전압의 일종인 거지. 전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닫힌 회로여야 된다는 거. 닫힌 회로여야 되고 특정한 지점으로 정의가 안 된다. 전압은 지점과 지점 두 개를 딱 잡으면 전압차 구할 수 있거든. 회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방안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가 되는데 기전력은 그런 게 없어. 기전력을 구하시오는 지점을 정해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폐회로를 잡았냐에 따라 기전력은 달라져. 무슨 얘기냐면 회로를 좀 복잡하게 줬어. 막 여기서 막뭐 유도 기전력을 만들었까 막 코일에다 뭘 자석을 넣었다가 막 바꿨다가 막 이래. 자석이 다가오고 머리 좀 이래. 그러면 어떤 폐회로인지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점과 점을 찍어서는 못 구하는 거고, 그리고 정의 자체가 안 되고 그건 전압이고, 기전력의 개념은 폐회로를 잘 잡고 그 폐회로에서 얼마큼 전자를 돌리고자 하느냐, 그 정도를 측정한 거를 소위 EML 유도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이거 왜 이런지 몰라. 법칙이야 이거. 자기력 선속에 비례하는 그 비율이 변화 비율, 요거를 구하면 돼. 이걸 구하면 그게 유도기전력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전류가 흐른다. 예를 들어서 코일에다가 자석을 딱 넣으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그 회로 안에 저항이 있다. 그 저항에 걸린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걸 전압처럼 다루는 거야. V나 AR. 그래서 그 저항에다가 이걸 나눠서 전류를 구하고 그런 걸 할 거야.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회로에서 배웠던 전압과는 좀 개념이 다르다. 전압은 그냥 있는 거고,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전자를 밀어 올리는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느낌이라면, 그 물살의 압력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냥 닫혀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키려다 보니 여기서 생긴 현상이야. 그거를 가지고 전압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다야. 법칙은 좀 당연했어. 만약에 원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인이? 뭐냐? B 곱하기 A. 여기 자기장이 있어? 시간에 따라 변해? 자기장이 변하든 면적이 변해? 미분의 그 값이 뭐라고? 이거거든. 여기 봐. 근데 면적이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원형이야. A는 파이 R의 제곱이야. 얘는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파이 R의 제곱 바깥으로 빼고 자기장이 변하면 되는 거야. 자석이 멀어지네 가까워지네 이런 문제도 그래서 푼다. 그리고 여러 번 코일을 감으면 15페이지에 있지만 횟수만큼 곱해주면 돼.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유동기전력은 저기 EMF는 더 세진다. 많이 감을수록 딜에 세진다. 그런 것도 얻었고, 전이차와 유도기전력의 차이는 일단 대상이 자체가 다르다. 회로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어떤 위치와 위치 에너지의 차이로 다룰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 전이차로 다루는 건 위치 에너지의 개념이고, 당연히 보존력에서만 성립하고 전기장만 통하는 거고, 미리 얘기하면 얘는 자기장이 만드는 거니까 자기장은 보존력이 아니다. 자기력은 보존력이 아닙니다. 왜 아니지? 자기력은 왜 보존력이 아니야? 자기력은 로렌츠 있잖아. 여기 어디에도 위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 내가 위치를 하나 딱 줘도 자기력을 걸은 거야. 반문해야 돼. 자기력을 걸려면 속도를 걸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배경 조건으로 자기장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위치에 딱 던져졌어. 그렇다 해도 힘이 결정되는 건 아니야. 그 위치에서 어느 속력으로 지나가는지를 봐야 힘이 결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위치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만으로 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보존력이야. 이런 걸로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포텐셜 에너지 적응을 할 수 없고, 포텐셜 에너지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건 역학적인 보존 법칙에는 못 써. 그래서 참고로 자기력은 보존력이 아닙니다. 전기력은? 전기력은 보존력이야. 전기력은 뭐 Q2로 하나, 아니 뭐 쿨롱 법칙으로 가나, 쿨롱의 전기력으로 가나, 둘 다 위치로 결정이 돼. F는 Q2로 가면 어느 위치에나 똑같은 힘이라는 상수값의 전기력이 있는 거고 접근되고, 위치로 접근해서 포텐셜 정의해서 풀면 돼. 근데 얘는 안 돼. 전자기력은? 전자기력은 보존력이야. 원래 전자기력이 진짜지. 전자기력이 진짜인데 그 부분의 일부 자기력만 딱 빼놓고 보니까 보존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그렇게 몸통에서 일부를 떼내서 한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전기력과 자기력은 원래 한 몸인데 우연히 전기력이 보존력이어서 그런 거지. 전자기력은 보존력이야. 머리에 해당되는 전기력도 보존력이고, 몸통에 해당되는 자기력은 보존력이야. 얘는 위치 자체로 힘을 특정할 수도 없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확 미분 적용해도 안 돼. 그걸 적용해서도 안 돼. 미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보존력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유도기존력과 전인차는 필드 자체가 달라. 보존력과 비보존력장이 나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16페이지 렌츠의 법칙 다 아시죠? 청개구리 법칙. 자기장이 변하려고 하면 자기장이 변하는 것을 반대하는 방향, 늘면 줄이려고 하고 줄어들면 늘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유도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 렌츠의 법칙이어서 증명은 안 됩니다. 수식과 수식 사이에 넘나들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왜 성립되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 뭐 쌍생성 원리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작용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증명된 건 또 다른 수식으로 변형해서 그냥 발전하는 거죠. 문제를 풀어볼게요. 18페이지에 문제 풀어봅시다.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기전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자격분석이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가고 넓이가 변하는 건데 단위 시간당 가로의 길이만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 세로비라도. 그래서 dt분의 da에서 마이너스 b의 y 너비는 같고 저 x가 이제 dt분의 dx 이게 속도인데 여기 문제 v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v를 넣으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유도가 될까?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점점점 자기장이 세지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점점 세지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걸어줘야지. 그럼 무슨 방향으로 돌아야 돼? 나오는 방향으로 돌아야 돼.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반시계로 돌아야 돼요? 두 번째, 소비 전력 구해야 되는데 먼저 전류를 먼저 구할게. 전류. 회로가 간단하잖아. 기전력을 뭐로 나누는데 이 회로의 저항 R밖에 없으니까 R로 나눠서 V를 R로 나누면 얼마야? R분의 dWV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워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은 I제곱 R 곱해주시면 R분의 D제곱 W제곱 V제곱이 되겠죠? 3번에 자기장 속에 전류가 받는 힘 F는 BI 원래는 L인데 여기는 W로 나와있지? 그래서 이 길이 자기장 움직여서 힘을 받아. 그래서 BI W라는 힘을 받을 건데 외력을 딱 그만큼 줬어. 그래서 외부의 힘이 FEXT 도체 막대가 외부의 힘에 의해 등속으로 움직이니까 지금 자기력하고 똑같은 힘을 준 거야. 쌤. 그래서 요거랑 F는 크기는 같다. 자, 이렇게 줬어요.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둘 다 BIW. 외부 힘에 의한 외부에 힘을 줬잖아. 외부에 힘을 줘서 쟤를 등속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잖아. 근데 그 힘이 한 일은 다 어디로 갔을까? 등속이면 속도 변화가 없잖아. 그럼 어디론가 소모됐겠지? 그게 어디에서 소모됐을까? 저항에서의 소모전류가 같을까? 외부의 힘이 한 파워는 얼마일까? 힘에다 속도 곱하면 되지? F 곱하기 D인데 D를 미분하면 FV잖아. 그래서 그거 얼마야? DIW V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요.
I 대신에 2분의 선 유도절로 여기다 넣어볼게. 뭐가 될까? R분의 BWV 제곱이 되죠. 그래서 외부의 힘이 회로에 미친 한 인류 그리고 소비적 회로에서 저항이 소모한 전력 결과적으로 어때? 똑같이?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 20페이지. 이거 중간에 문제 컨스턴트 앵귤러 벨로시티라고 있어. 그 각속도가 일정한 거야. 토크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없어.
유도기전력부터 한번 배울까? 얼마니? 얘가 이렇게 세타만큼 d세타만큼 변했다 치면 dt분의 d세타는 오메가잖아? 단위 시간당 얼마큼 변해 넓이가? 이분의 r 제곱 세타. 자기장은 똑같고 단위 시간당 면적 변화가 얼마야?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미분하면 오메가. 그래서 각속도 이만큼 들겠지? 전류는 어떻게 돼? 저항 R이 걸려 있으니까 유도기 전력을 R로 나누면 2R분의 D 오메가 R 제곱 얘를 가지고 두 번째 문제는 단위 시간당 한 2를 구해야 되는데 외력이잖아. 네 바깥에서 한 사람. 바깥에서 외력을 줬는데 바깥의 외력이 딱 어느 정도 줘야지 얘가 각 가속도가 알파가 0이 될까? 그러니까 등 각속도로 움직이니까 각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니까 자기 0만큼 줘야 될 거 아니야? 크기는 같다. 토크압도 0이 되고 이렇게 등 각속도로 이렇게 돌겠지. 힘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기장은 일정하고 전류도 일정하고 DL을 접근해야 되는데 DL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누적해서 여기까지 접근해야 돼. 토크는 얼마일까요? 자기력에 토크. 여기다가 요 중심 여기 축이잖아. 축으로부터 떨어진 길이를 곱해야지 힘에다가. 그리고 이걸 쭉 누적에 접근할 거야. 이걸 뭐 x라고 정의할까요? 축으로부터의 길이 x 곱하기 dx 전력. 그러면 이제 쭉 누적에 접근하면 되지? 어떻게 돼? x i d dx x는 0부터 반지로 r까지 그러면 2분의 1 i d x제곱이니까 i제곱 이렇게 되지? 이 정도 토크를 받을 거야. 이거는 이제 자기력에 의한 토크입니다.
그만큼 딱 반대쪽에서도 그걸 상쇄하는 평형에 이를 정도의 외부 힘을 딱 줘야 돼. 그래야 일정한 각속도로 돌아. 그럼 외력이 한 인류는 어떻게 계산하냐? 외력이 한 토크 곱하기 각속도. 토크는 똑같아야 되죠? 외력이랑 같으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 쓸게. 알죠. 각속도는 일정. 이 정도 외력에 의해서 가해진 인류.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이 외력이 있잖아, 얘들아. 질문할 겁니다. 외력이 좋잖아. 자기력이 한 일이랑 외부에서 준 이 힘이 한 토크가 한 일이랑 똑같아야겠지? 상쇄돼야 되지? 그리고 회로에서 소모된 전력을 구할 리가 없지. 그러면 자기력이 외력을 상쇄해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또 전류가 돌아서 저 저항에서 소모시키고 이중으로 소모해? 그래서 보존력 개념이 중요한 거야. 일에 대한 개념도 엄격하게 가져가야 돼. 안 그러면 물리에서 이렇게 혼동스러운 상황이 오고 모순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줘. 그 선생님의 이 논리에 허점을 지적해봐. 아까처럼 얘도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회로에서 소모되는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량 구할 수 있잖아. I 제곱 R. 아까 여기 I가 이거였지. 그럼 얼마야 또? 여기다 I에 대해 이걸 또 집어넣으면 ER 4R 2 R분의 B 제곱 오메가 제곱 R 4승 된 거잖아. 여기도 I에다가 저걸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우연히도 같을걸? 저거 했지. 4R 분의 B제곱 오메가 제곱 R 4승 똑같잖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메카닉하게 매력으로 이렇게 딱 자기력만큼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줘서 돌려서 토크압을 0으로 만들어서 컨스탄트 앵귤러 벨로시티를 돌렸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력 이해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력하고 똑같이 외부의 힘만큼 상쇄시켜서 소모시켜서 끝인데 회로에서는 왜 저기 저항에서 막 소모된 에너지가 있냐고. 만약에 전구를 꼈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걔는 또 어디서 온 거야? 자연이 갑자기 생성한 거야.
에너지를? 그럼 에너지 무조건 깨지잖아. 자려고 일을 안 하지. 그렇지.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자기력이 작아가면 도선대에 있는 전화에 다 작용을 하는데 걔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힘을 방향하고 수직이 항상 그렇지. 자기력의 방향이 이 전류의 흐르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접근했잖아. 얘하고 자기력이 90도야. 힘은 존재하지만 얘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일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의할 수 있어. 그냥 자기력은 그냥 생성된 상태로 그냥 쫓아올 뿐인 거지. 이 메카닉한 과정에서 어떤 일도 아니야. 그래서 옆에 있는 회로가 그걸 받아서 에너지 보전 법칙에 의해서 저 회로에서의 전력을 다 소모해 버리는 거지. 그냥 자기력은 그냥 존재할 뿐인 거야. 수직의 형태로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힘들게 물건을 이렇게 나르고 있어. 또 문 밖으로 나갈 거야. 근데 우준이가 우리는 저쪽 문 쪽으로 밀고 싶은데 얘는 위쪽으로 살짝 들어올리는 거야. 이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야. 움직이는 방향하고 전혀 상관없는 힘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안 주고 좀 가는 거야. 변이하고 상관없는 힘은 일을 안 하는 거잖아. 회전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래 쉬었다 하자. 너희 할인이 어떻게 되고 있지? 진짜 우리 계속 미팅 또 다음 주에 또 미팅한대 씨. 너희 심지어가지고 개좋네. 맨날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 아니야? 일단 그냥 너희 조언인 거 적어가지고 매주 찾아가고 나 기여한 거 한 개도 없고 아주 아이스크림 먹는 동안 쌤 제 거는 실망이 하고 있어. 다음부터 계속 사오시겠지. 그러다가 일몰 학점 비풀. 근데 김태왕이랑 왜 하게 된 건 원래 연기사 같은 거였어. 걔가 혼자서 그 신재영스랑 들으려고 해가지고 신재영스랑 같이 하면 김태환이 같이
그러면은 그럼 너희 팀하고 그 신준영 쌤 둘 다 모을 수 있는 방법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씨. 김태환 먼저 성적을 적었구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주하영이랑 같이 하면서 최정이랑 같이 하는 거 보면은 난 차라리 이대지에 들어가가지고 신준 쌤이랑 그냥 난 사람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태환이가 먼저 잡아. 그런 어째서 아니 나 김은덕 쌤이랑 처음 맞지 않았나요? 시키는 것도 없고 아니 아이가 빡세지는데 그 지도 교수가 조금 기준이 높아가지고 빡세지는 거지. 지도 교수가 일단 이상한 쌉소리밖에 안 하면 그거 원래도 통과잖아. 논리가 엄청 많죠. 제 코트 주방을 하죠. 제 논리가 13지. 쟁내한테 모여가지고 제 코트 좋아하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이름만 얘 이름만 봐도 이 느낌이 와. 김준수 코트 좋아. 원준이 완전 조망이야? 이원준 왜 이게 왜 막한 거니? 아 기준이 다른. 너희 팀장 누구야? 김장남. 아니 어련히 학점 지는 것까지 엄청 카톡 많이 하다가 지원 그거 신청서 계획서 넣는 거랑 친구가 누가 나는 다 일시 따라서 하루 일시 시간을 가서 내렸어. 아니 마감 3시간 남았는데 계속 일시.